게임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웹3 게임을 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도입하는 케이스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웹3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플라네타리움 랩스 김재석 대표님과 함께 웹3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네타리움 랩스 김재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게임 커뮤니티 만들고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됐었고요. 커뮤니티랑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플라네타리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여러 파트너사랑 함께 이제 커뮤니티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웹3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웹3 게임의 입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수적으로는 이제 게이머 커뮤니티의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플레이어를 확보하고 있는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한 이제 40만 명 정도의 DAU가 나오고 있고, 전통 게임 시장에서도 지금 DAU가 40만 이상이 나오는 게임은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샷장 안의 태풍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하고 비디오 게임들을 즐기는 분들, 뭐 스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 게임을 안 즐기는데 누가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지금 그 생각 정확하게 했는데 네. 그렇군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웹3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게임들이 나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개발해 나가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웹3 게임이라는 거는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프로덕트 상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유저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게임의 이제 확장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공식 클라이언트보다 포크에서 만들고 있는 대형 클라이언트가 매니아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 안에 뭐 미니 게임도 추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확장이 되는데, 전통적인 IP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실 게임 제작한다 그러면 제휴적인 어떤 협의가 많이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웹3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콘텐츠 확장에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추가가 돼 있는 식으로 약간 되어 있고, 또 이 모드의 모드가 나오는 뭐 이런 과정도 이제 서로 허락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활동으로서 사실 이제 콘텐츠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너십을 이제 쉐어받을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주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커뮤니티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베트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24시간 돌아가니까 저희 한국에 많이 있으면 이제 답장 못 하고 이렇게 자고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걔가 새벽 동안 막 다 답변 막 해주고 있고, 사실 베트남이 타임존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되게 24시간 붙어서 막 계속 활동을 해주고 이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고맙다 하면서 좀 골드를 조금 주기도 하고,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저희랑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받았던 이거를 가지고 사실 대부분은 게임에서 거의 그대로 다시 쓰는데, 정말 일부만 이제 약간 다른 이제 커뮤니티한테 매각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뭐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인생을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이 한 약간 그런 게임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뭐 굉장히 좋은 유대감을 좀 갖고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파워라는 거는 저는 막 이렇게 없던 게 막 생기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파워가 이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웹3 게임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웹3 게임을 직접 출시하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이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 웹3 게임이라는 게 이제 게임의 어떤 제작 포맷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웹3를 넘어갈 거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장르가 되게
그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유저들에게 주고 싶은 경험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IP들은 커뮤니티랑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IP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3 게임 형태로 이게 나올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웹3 게임을 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도입하는 케이스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와 이제 이것을 미리부터 나누고 같이 성장해서 성공하는 모델들이 성공 확률도 높고 뭐 비교적 도전적인 일들도 좀 해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들이 채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3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게임사의 역할도 훨씬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회사에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콘텐츠 제작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냥 그 콘텐츠를 완벽하게 완성해낸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이제 목표였다라면, 웹3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씨앗과 생태계를 잘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콘텐츠 작법에서도 많이 이제 그 있는 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너무 세세하고 빡빡하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독자들이 참여하기에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 만들 때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좀 있는 느슨한 설정들을 잘 이제 절묘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팬들이 좀 상상을 하면서 여기다 뭔가를 채워넣고 뭐 이런 거 하기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웹3 게임에서도 이런 레슨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이제 제작사들이 더 좋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출시 이후에 개인적인 성장 포인트라던가 또 웹3 시장에서의 그런 노하우도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레슨에 대해서도 살짝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나눌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웹3 프로젝트들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인데, 유저들한테 막 주려고 하면은 유저들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 뭐 막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많은 권리들을 최대한 갖고 있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제작사들의 이제 보편적인 심리인데요. 오히려 좀 과감하게 그냥 이거 그냥 다 줘버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오히려 더 큰 팬이 돼서 약간 저희 대신 많은 일들을 이제 해주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더 크게 글로벌리 받게 되는 좀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웹3 게임에서 보안 이슈가 좀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아무래도 클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웹3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장르보단 일단 보안 사고가 아예 안 나도록 좀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안 감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훌륭한 이제 화이트 해커분들께서 이제 코드를 사전에 이제 좀 보면서 정말 크리티컬 모드를 많이 잡아주시고 계시고, 모든 거 완벽하게 맞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돼요. 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커뮤니티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웹3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가 느끼는 정당성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좀 문화로서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과감하고 복잡한 어떤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복잡도가 되게 높은 야심찬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좀 이제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도 조금 양해를 구해서 뭐 적절한 방법으로 롤백을 하거나 뭐 조정을 하는 그런 안에 좀 이렇게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독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커뮤니티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롤백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뭐 해킹처럼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롤백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대표님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셨다면 좀 어떻게 대처하실지가 궁금해요. 기본적인 원칙은 커뮤니티와 그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대신 이제 제작팀이 어느 정도 좀 더 투자를 해서 그 언페어한 상황을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롤백을 해야 될 또 큰 어떤 상황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롤백을 해야겠죠. 근데 롤백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금전 거래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 롤백하면은 이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황당한 상황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롤백이라는 걸 쓸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롤백이 있었던 사례가 좀 있을까요? 게임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제가 사례를 많이 못 봤는데 아직 왜냐면 웹3 게임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곧 이것저것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나우 사태 때 이제 그걸 다 되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드포크를 해서 뭐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클래식으로 분화되고 하던 때에는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정말 비트코인과 순수한 블록체인 탈중앙화 정신은 타협되면 안 돼라는 관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존중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서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배합과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즈나 뭐 원하는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관점에서는 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웹3 게임 시장 앞으로 어떻게 좀 진화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펀딩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작년이랑 올해 뭐 지금까지도 주식시장은 과매도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겁이 많이 나 있고 이제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웹3 게임 프로젝트들이 사실 작년이랑 올해 초에 출범을 했어요. 웹3 게임 투자만을 위한 펀드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미 작년에 많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요.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다 접자 이러지 않고 다들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좀 도전적인 파운더들이 나오면은 언제든 이제 원래 이제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다 보이고 있어서 웬만한 웹2 게임보다 지금 웹3 게임에서 주어져 있는 투자 지원은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임들, 뭐 저희 나인 크로니클이든지 엑시 임피디지 이런 게임들은 사실 2018년, 2019년에 개발이 시작됐던 게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진 지 1, 2년 되고 있는 게임들 보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훨씬 더 높은 완성도랑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3 게임이라는 게 지금 많이 안 보이는 이유라는 게 좀 시장 현상 때문에 왜곡되는 게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그 게임들도 좀 많아요. 지금 이제 시기가 지금 이제 주목받기가 좀 어려운 시기니까 물론 이제 게임 그 자체로서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적인 임팩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이제 다들 조금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게임들이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이 크립토 윈터를 끝내줄 수 있는 거는 누굴까라는 관점에서 웹3 게임사들의 역할이 더 크거나 결국 이제 매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웹1, 웹2에 있는 게임사들이 될까라고 보면은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게임 업계가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패러다임이 되게 크게 이제 바뀌는 시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패키지 게임에서 이제 온라인 게임 시대로 왔고 온라인 게임 시대 모바일 시대로 왔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새 패러다임을 여는 게임들의 초기 작품들은 사실 이제 그전 게임을 좋아했던 게임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게임 같지 않아 보였다. 약간 저게 게임이냐, 약간 뭐 이제 이런 이제 시야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만든 제작사들이 사실 완전 신생 회사인 경우들이 많았다. 새 플레이어가 시장의 리더가 된 경우가 꽤 많았다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게임은 새로운 DNA와 새로운 역량이 필요 이제 한데 그전 시대 게임을 만든 영향이 없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어떤 DNA들은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조금 더 갖추기 쉬웠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 아닐까 뭐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팀워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봅니다. 당장 배치되는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커뮤니티한테 게임을 이제 맡기자라는 거는 사실 전통적인 제작자 관점에서는 되게 무책임한 생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뭐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게 너무 다 만들면은 이제 커뮤니티가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뭐 이제 이걸 적절히 잘 나누는 게 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웹2 게임사들이 뭐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미 출시하기도 했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의 아마 상장사 중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모든 상장 게임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좀 이런 자체 메인넷 구축이 필수인 걸까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위한 메인넷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다른 회사는 어프로치가 좀 반대였었는데 자체 메인넷을 원하게 된 이유들은 만들고자 하는 게임 경험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토크노믹스를 이제 구축하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인 크로니클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 네트워크는 이제 다른 게임이 많이 뭐 플레이되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저희 게임이 뭐 트래픽이 막 밀려가지고 게임이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런 사태도 없고,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요령들을 사실 자체 네트워크면 적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 레이어 하단에 그 깊숙이 있는 어떤 그런 토크노믹스까지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게임 기획이랑 이 그 레이어 1 디자인을 같이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액션 포인트 같은 거가 가스비 역할을 부분적으로 좀 하게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기획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죠. 게임 제작을 많이 해본 이제 회사로서 그런 제작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웹2 게임에서도 게임사와 퍼블리셔가 있잖아요. 웹3 게임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이제 웹2 게임에서의 이제 퍼블리셔랑 게임사의 관계는 사실 이제 제작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어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제작비 지원, 뭐 그다음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출시하고 그러면 게임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맡게 되는데, 사실 이제 웹3 게임에서도 저희가 좀 퍼블리싱이라는 분야로서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웹3 게임이라는 속성 안에서는 사실 이제 퍼블리셔의 그 역할의 비중이 훨씬 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퍼블리셔가 해주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 커뮤니티랑 같이 키워가게 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퍼블리셔는 오히려 이제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제 끌고 갈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하냐, 뭐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 중에 일부로서 지원을 하냐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일을 하는 게 좀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퍼블리셔 입장에서도 장점이 근데 있는데, 이제 사실 웹3 퍼블리셔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들을 훨씬 더 적게 평가할 수 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기에도 좀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웹2 게임 퍼블리싱 방식으로 만약에 퍼블리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 개도 못했을 확률도 높고, 뭐 많아야 한 개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여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그래도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커뮤니티랑 같이 커갈 어떤 구도들을 좀 믿고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플라네타리움 랩스 김재석 대표님 모시고 웹3 게임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